안녕하세요, 장모님들. 요즘 사회입니다. 항상 어머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올바른 대화, 감정 소통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단계를 함께 연습해 왔어요. 명상, 일상 속 집중, 알아차림, 말하기 전의 일시정지, 감정 알아차리기, 그리고 진짜 내 욕구를 파악하는 연습까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올바른 대화와 감정 표현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울수록 오해가 생기면 더 아프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내면 너무 안타깝죠. 또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편안함 때문에 막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 세상, 아니 우주 전체에서 유일하게 무결하고 조건 없이 내 편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에게 상처를 준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 상처의 대부분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언어 표현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죠. 인사 없이 침묵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차갑게 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도대체 지금 몇 시야? 라며 뜨겁게 표현하게 되죠. 이건 감정이 나를 휩쓴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비난이 중심에 있죠. 그래서 상대가 바로 방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왔어? 오늘 일이 많았나 보네. 연락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어. 고생 많았어. 이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의 감정 전달,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내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기 전 우리가 앞서 연습했었던 잠시 멈춤, 말하기 전 일시 정지를 사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공격인가? 표현인가? 이 1, 2초의 멈춤이 대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상대가 말이 많아서 그로 인해 내가 나의 상태를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면 그것도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필요하니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려줘.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는 다르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입을 그냥 꾹 다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내가 느끼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타인을 위한 배려예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않으려는 아내의 배려, 그리고 나 자신의 올바른 감정 표현, 의사 표현을 위한 수행.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배려는 지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주 성숙한 길을 나아가는 중임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남편분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하며 공포에 떨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부터 감정에 휩쓸려 비난하는 표현은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202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결혼식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죠. 아내와 상의를 해서 본가가 있는 대구가 아니라 제주에서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객 수와 식사 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는 준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그럼 그냥 다 오지 마!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셨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아찔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감정 폭발, 그리고 말실수예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운 원칙을 사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 준비 당시 상황을 예로 들면 지금 식장에 인원수와 식사수를 알려줘야 하는데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가 풀리고 나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본 현재 상황,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에서든 적용 가능한 대화 공식입니다. 또 다른 예시에서 적용을 해볼까요?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보통은 아쉬운 마음에 다그치거나 하소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화한 지가 몇 주가 되었더라. 오늘 통화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오래도록 못 들을 것 같아 벌써 아쉽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안부를 나누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비난이 아닌 내 감정과 욕구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물론 되려 상대방이 잘못된 대화 패턴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도 자체가 이미 큰 진전이기 때문이죠. 관계는 시간과 믿음, 그리고 인내로 천천히 회복됩니다. 오래도록 단절된 관계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쟤는 정이 없어. 내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었어. 등등 이렇게 닫은 상태로 단정 짓는 순간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제3자처럼 관찰자의 시선으로 전체를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 후 상대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시작 전 가장 좋은 자세는 경청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대화 시작과 동시에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말을 차분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에 모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경청만 잘해도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 집중, 사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하자. 이 말이 한편으로는 정없고 개인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솔선수범에 가까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상대가 변하기만 바라면 그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두 분이 함께 노력하신다면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면 반드시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대화의 핵심은 올바른 의사 표현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팩트, 감정, 욕구를 담아 말하면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비난 대신 내 마음만 전달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변화하면 관계도 함께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해나가면 대화가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모님들,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